자, 개장 또 준비 들어가야죠. 네. 주말을 좀 편안하게 보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네. 주말을 편하게 보내려면 사실 반도체를 오르는 봐야 게 좀 좋긴 하는데. 네. 그렇죠. 다 같이 오르면 네, 좋지만. 시장도 뭐 강보합 정도는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합니다. 미국 3대 지수 좋았고 선물은 조금 약보합 세긴 합니다만 두 가지 요즘-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내려갔고, 네. 물론 어제 급등. 근데 어제 저 AMD나 엔비디아나 또 이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인텔도 실적 좋게 나와서 네, 잠깐 네. 올랐고. 그리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다 주가 괜찮았고 미국도 기술주, 반도체 나쁘지 않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WTI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고루고루 미국도 고루고루 좀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거의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도 1.277 정도면 미국채 10년물 뭐 그렇게 자꾸 우리나라 10년 이렇게 3년물, 5년물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1% 근접할 거라니까요. 거기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그러면은 나왔거든요. 무조건 성장주네요. 그렇죠. 지금은 무조건 그렇게 흘러가네요. 제가 원하는 바는 무조건 아니지만. 성장주 그리고 이제 커피나 코코아 보면은 날씨 탓 이렇게 커피 얘기할까요? 커피? 앵커께서는 네, 이렇게 커피 때문에 어제 작물들도 장모자가지고. 초강세. 그러니까 환율은 근데 또 반대로 가요. 국채랑 환율은 지금 50원대에서 계속 좀 매달려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제는 삼성전자가 달려주면서 그래도 좀 지수가 좀 많이 튀었는데 글쎄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반도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형주들이 조금 속도를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높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네. 역시 이제 반도체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움직여야 여러 가지 종목들의 이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지면서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올랐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양치기의 위험성을 얹고 또 반도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안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거짓말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거짓말은 보면은 아니고 이제 예측이 조금 엇나가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경선이 거짓말하는 게 뭐 있어요? 수급적으로 좀 이렇게 불거진 부분은 2차 전지에서 나온 이제 발빠른 매물들이 반도체로 발빠르게 좀 스며들었다라고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반도체 쪽은 피크를 넘어선 건 없으니까 밝혀진 거 없잖아요. 지금 기껏 굳이 따지자면 일부 좀 한미반도체 같이 좋은 기업들 실적 몇 개 있고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JY의 소식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저런 반도체와 IT가 슬슬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실적 베이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부장을 서둘렀던 기업들 있잖아요.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재료들, 소재. 이런 회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이런 회사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어제 근데 또 미묘하게 또 달라진 부분이 머티리얼즈 단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고 왜냐하면 어제 오스틴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쪽이 훅 달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장비 라인 약간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대장주의 총수의 문제인가?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후퇴를 하고 그 빈자리를 바로 반도체가 좀 채워주는 모습이 좀 나와서 지수는 큰 그런 게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좀 뒤늦게 2차 전지 쪽을 따라가셨던 개인분들은 조금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그렇게 좀 하기는 합니다만 소외됐던 반도체가 다시 올라오는 거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쪽도 사실 실적을 뜯어보면 실적 잘 나오는 회사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냥 예상치 정도를 좀 부합하는 정도지 그 실적이 이렇게 막 부각되는 회사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앵커께서도 좀 말씀 주십니다만 이 10년물 국채 이렇게 약간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주들한테는 다시금 시간을 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밸류가 그냥 순간적으로 급가속 팽창하는 그런 좀 이제 종목들이 좀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제가 어제 꼽아드린 게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탄소 이렇게 탄소세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바이오는 어제 조금 이제 좀 미적미적 거렸고 이제 탄소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실적은 뭐 그냥 뭐 나중에 봐도 되고 순간적으로 밸류가 확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뭐 적어도 한 이틀 정도의 지금 강세가 나왔으니까 한 5일 정도의 모멘텀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스틴 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스틴 쪽의 비메모리 공장은 뭐 사실상 이제 미국에 있는 전공정의 소재나 장비들을 갖다 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보면 그 전공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나 이런 쪽에 간접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미국은 후공정이 약하니까 아예 후공정 업체들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강세 국면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이 그렇게 비싼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좀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은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이도 가지고 왔다. 네, 뭐 테크윙, 한미반도체, 네. 뭐 이 2개 정도는 이제 후공정에 관련된 좀 특화된 그런 이미 기업. 한미반도체는 시세 분출이 있었고 물론 여기 끝이라고 보진 않지만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요. 뭐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올라갈 것 네,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조금 빠르긴 해요. 지금 2조대를 달려갔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뭐 좀 쉬었다 가도 되고. 그리고 뭐 거래소 종목이니까 네. 네, 코스닥의 그런 자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텍플러스나 KC텍 뭐 이런 거는 직접까지는 않더라도 미국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정 큰 그런 반도체 이런 장비 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볼 수 있겠고 파크 시스템즈도 조금 이제 조정을 좀 잘 거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들 뭐 어떤 걸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후공정의 좀 대표적인 성격이 있는 테크윙 같은 종목 좀 오늘도 좀 강세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도는 테크윙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이 시장 패턴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모멘텀도 뭐 지속성을 띌 줄 알았는데 메타버스가 갑자기 마을버스가 돼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거리 운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속도를 냈나? 그러니까 뭐 좀 된다 그러면 얘도 이거래 얘도 이래서 뭐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제도 뭐 그런 언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좀 핵심적인 종목들, 실체가 있는 종목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이제 뭐 네. 누가 뭐 메타버스 갖다 붙인다라고 해서 다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유행이 그냥 제 예상이라면은 이 전장 아까 전장. 이수철 이사님이 저걸 했거든요. 오비고라는 기업을 네. 하면서 쭉 들었는데 저도 오비고 예. 꼭 그 기업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장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센터페시아의 이제 디스플레이의 애플리케이션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6일 CNS 또 그거는 그냥 커버 그래스고 왜 개별 기업을 잘 몰라요 그 기업 나는. 저는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쪽 어느 이쪽은 쪽입니까? 탄소세입니다. 탄소. 예, 탄소세가 지금 뭐 다른 것들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슈화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종목들도 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다른 것도 뭐 반도체에 치이고 2차 전지에 치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네. 이 아랫단으로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뭐 거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다른 이제 해외 증시에서도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일 방송에서는 지구 온난화 뭐 계속해서 하고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후 협약이나 뭐 이런 정책들. 근데 그 정책이 정말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미국에 지금 뭐 또 산불, 폭염, 네. 러시아, 영국 러시아도 동포층도 지금, 지금 네. 높고 있고 산불, 어마어마해요. 유럽의 홍수, 중국의 홍수, 우리나라, 일본은 그렇죠. 폭염.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세 관련돼 가지고는 뭐 경기 민감 섹터랑 약간 궤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 제조업과는 그래도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는 다른 밸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탄소 배출 메타버스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연초에 이제 RE100이라는 그런 지표가 굉장히 투자 지표로서의 이제 효용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얘기도 좀 많았었는데 다시 이쪽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좀 테마주로 움직일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탄소세 관련돼서는
이제 이상 기온에 대한 경각심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고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들이 기조에 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유럽에서 관세 외에 탄소세를 어떤 제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종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거죠. 그렇죠. 탄소 제품을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만큼의 세금을 물려서 이제 판매 가격을 좀 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게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탄소를 포집을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일차적으로 좀 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그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탄소세 관련돼서 일차적인 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좀 일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고 유니드 실적 되게 좋다고 굉장히 얘기 좀 많이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태경 BK라는 이제 그런 기업도 좀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린 케미칼도 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뭐 후성이나 휴캠스는 이제 탄소 배출권 요 이제 거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유니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네. 유니드를 네. 색깔 반전.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